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 주어져 있을 때 사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삼각 함수 값을 구해갈 때 사분면은 이건 이제 뭐 부호를 결정해 가는 거죠. 부호를 결정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사분면 코사인 마이너스 되는 거 확실하고요. 사인 값을 물어보게 되면 사인 값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4, 5번 중에 나왔겠군요. 자, 사분면 결정돼 있다면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5분의 3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사분면 표시하지 않고요. 세타 잡아서 5, 3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피타고라스에서 4 처리되는 거니까 사인 값은 5분의 4에서 구하면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셨죠? 자, 이제 뭐 사분면이 부호 결정하고 값 자체는 절대값 자체는 이렇게 뭐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좀 보기 좋게 해서 만들어가서 풀이하는 것이 조금 더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y는 a sin bx 플러스 c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 나와 있고요.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a, b, c 값을 구해달라. 구해서 이제 또 다른 걸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a 값이 양수. 알겠습니다. 양수라는 부분 매우 중요하죠. 요 a 값은 sin 값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오는데 그곳에다 a를 곱하기 해서 진폭이 좀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크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 마이너스 A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A에다가 Y로 평행이동해서 플러스 C 한 결과가 4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C 한 결과가 최소값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진폭에 의해서 2A 이 계산 결과가 요게 숫자 차이해서 뭐 6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이 연립방식을 풀어서 먼저 우리가 빼기를 통해 가지고 이 A는 6 해서 A는 3 이렇게 구해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뭐 물론 이제 C 값은 당연히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A 값하고 C 값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이제 주기인데, 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 되겠고, x 앞의 계수 b 이렇게 써져 있는데, b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b가 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주기가 또 파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b 값은 그러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 해서 가볍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 b, c 값이 다 나왔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2c를 해달라. 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2c. 그러면 4에다가 결과가 얼마 되게 되는 거죠? 7이 돼가는 건가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 뭐 삼각함수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것에 있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로 돼 있으니까 뭐 차분하게 대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시그마 규칙을 물어봤네요. 자, 다음 계산을 해달라. 시그마 뭐 우리가 괄호 제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전개를 해야 되겠죠. 4 시그마 ak의 제곱 더하기 4 시그마 4 a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 시그마 규칙에 의해서 4배의 시그마 ak의 제곱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 이제 4배의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1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죠.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열심히 다 써야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주어진 부분들에서 시그마 ak의 제곱이 2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25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계산기가 또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4 곱하기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뭐 1이 10번이 나오는 거니까 10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기가 100이었으니까 140에다가 더하기 10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답은 150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시그마 규칙 간단하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들으니까 조금만 점검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B 길이 A 각, B 각 주어진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표시를 좀 한번 해볼까요?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A 변 길이가 6이 주어져 있고요. A 각 45도, B 각 75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각도가 120도에 해당하는가? C 각이 60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C 각의 대응변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때 이제 뭐 외접원 반지름 이제 사인 법칙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사인 60도에 6 이렇게 처리해주면 2r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무난하겠죠. 자, 그래서 r이라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인 값이 뭐 2분의 루트 3분의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루트 3 근데 뭐 이 약분 하나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약분 처리해주면 이제 루트 3분의 6 처리한 부분들이 외접원 반지름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뭐 약분은 우리가 좀 파이 r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곧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3분의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약분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파이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없고요. 뭐 사인 법칙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느냐 이런 얘기죠. 사인 법칙해서 외접원 반지름을 딱 구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하고 쫙 연결돼 가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들 살짝 좀 메모해가지고 사인 법칙하고 잘 연결시켜서 풀이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SN이 뭐 n에 대한 2차식인데 조금 이제 관찰을 좀 잘 해보게 되면 상수항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갈 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 2분의 항수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2분의 쓰게 되면 n에 2a 플러스 n-1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 부분들 2분의 tn 제곱 전개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2a-tn 뭐 이런 형태로 좀 기억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처럼 이제 위로 이제 암기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n의 2차식이로구나 이런 좀 특징을 좀 살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뭐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뭐 공차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상수항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죠. 됐습니까? n의 2차식 상수항 없는 이런 특징이 이제 등차수열에 합의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상수항이 존재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항이 이제 규칙에서 어긋난다 이런 항목이 관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함정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좀 잘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요. S1 equal A1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계산 결과가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초항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6이 된다. 이 부분들은 좀 따로 좀 처리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AN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n 마이너스 7 이렇게 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 되겠죠. 만약에 이제 2를 집어넣었을 때 요거까지도 일치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든 항이 성립한다 이렇게 처리해두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된 일반항을 구했을 때 이제 4항을 구해달라라고 처리해주면 여기도 4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6-7 이렇게 해서 이제 9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초항 나와 있고 4항 나와 있으니까 이때 이제 뭐 합을 해가지고 3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풀이는 좀 무난한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계산한 부분들 조금 좀 빨리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뭐냐면요. AN 자체가 우리가 A 플러스 N-1D 이렇게 이제 주로 계산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이제 DN 플러스 A-D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N의 1차식이구나. 그럼 이제 1차 계수가 공차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이용한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식에서 이제 계수가 2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이제 거기다 2배 해주면 공차 이렇게 되는데 지금 1차 계수가 공차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거길 보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4인 이렇게 쓴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규칙 어긋나는 부분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정상적이라면 2n제곱 마이너스 5n 됐을 때 초항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 보고 이제 여기를 맞춰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약간 암셈처럼 빨리 계산한 이 부분들이 계산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어쨌든 지금은 초항 부분이 이제 규칙에서 어긋난다라는 사실이 이 문제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등차 수열 제가 합의 성질 특징들을 좀 설명한 이 부분들을 복습을 철저하게 좀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게 좀 실수로 유발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실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론 공부해서 확실하게 좀 풀이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6번 이어집니다. 세 섬 ABC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P의 가두리 양측정을 만들었다 되는데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면은 이게 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원 만들었을 때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요 부분들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거리가 나와 있고 각도들이 나와 있고 좀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AB 길이가 이제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각도 5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10도 그러면 이게 합치면은 160도게 되면 이제 마지막 요 각도는 그럼 20도가 되겠습니다. 20도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건 뭐 또 똑같은 건데요. 사인 20분의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또 외접원 반지름이니까 2R 이렇게 되면 와 사인 법칙이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인 20도가 골칫거리인데 이제 가르쳐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34분의 17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이거는 뭐 그냥 34분의 뭐 100분에서 이제 뭐 17 곱하기 100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고요. 되셨죠? 그럼 이제 이게 약분되는 거니까 뭐 2R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될까요? 2R 부분은 5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외접원 반지름 길이는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25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가는 거니까 그냥 25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뭐 거의 똑같은 사인 법칙이 뭐 다시 한번 더 나온 거니까 약간 좀 활용식으로 뭐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당황만 하지 않으면 가볍게 사인 법칙으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사망 결과 가르쳐줬고요. 2항하고 6항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식을 보니까 6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항에다가 9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이건 좀 달리 보게 되면 나누기를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R4제곱이 되겠고 R4제곱이 9입니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제 8항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8항은 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사망 결과를 아니까 사망에다가 R 5제곱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항 넘버 차이가 5가 된다는 얘기는 공비 5제곱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뭐 2였고 그 다음에 4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9 곱하기 R 하나 정도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R 제곱이 3이었고 R 값은 또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거니까 18에다가 R 값은 뭐 루트 3 이렇게 좀 더 처리해서 계산하면 더 무난히 계산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등비, 수열 일정한 수를 뭐 계속 곱하기 해가는 이제 공비 형태를 좀 이용한 부분들이니까 저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이렇게 가볍게 나누기 해가면서 R 4제곱이다.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 A, R의 5제곱 이렇게 이제 일반항 형태를 쓰지 않아도 이 항 넘버 차이만큼의 R 4제곱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좀 생각을 해가면 좀 쉽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뭐 R 5제곱 이렇게 뭐 또 쓴 내용들이니까 자 이런 것을 이제 뭐 등비수열이 갖고 있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좀 굳이 우리가 수식을 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이용한 풀이를 좀 진행해야 현명한 풀이가 되는 거겠죠. 8번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세 숫자가 등차수를 이루고 세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등차수를 이룬다. 뭐 등차 중앙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양쪽에 있는 숫자 A하고 8을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있는 숫자의 2배, 2B 이렇게 처리돼서 나온 식이 되겠고 다음 세 숫자는 또 등비수를 이룬다. 등비 중앙을 구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양쪽에 있는 숫자 A, B를 곱하게 해주면 가운데에 있는 숫자 8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뭐 대입을 해서 뭐 열심히 이제 방정식을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B를 좀 소개가 좀 좋네요. 2A, B는 이꼴 그러면 2 곱하기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B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A에다가 A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자 이거 뭐 그냥 곱하기 할까요? 그냥 2 곱하기 64 해줘 되겠죠? 2 곱하기 그럼 128번 쓰죠. 뭐 이렇게 써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숫자가 8나에 차이가 나는 숫자를 이제 곱하기해서 128을 만든다 해주면 이제 숫자를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들은 그냥 2 곱하기 8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8 곱하기 이렇게 되면 16 이런 숫자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이 8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뭐 두 가지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둘 다 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A 값을 뭐 8을 좀 대입하게 되면 저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또 B 값도 8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B 값도 8이 되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답이 안 되겠고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B 값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두 숫자를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더 마이너스 20 이렇게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공부했을 때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 두 개를 좀 결합해서 문제 만든 거니까 차분하게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성질 좀 이용해서 식을 세워놓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ABC 그냥 뭐 삼각 부등식을 뭐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코사인 EX. 자, 그래프로 부등식 풀이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2파인데 2x 돼 있으니까 뭐 4파이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프를 뭐 한번 이렇게 더 그려서 중간에 뭐 2파이, 4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분의 1 쫙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보다 작은 각도들 이렇게 뭐 이 부분들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이가면 되겠고요. 저는 단위원에서 좀 주로 풀어가는 거라서 단위원 좀 이렇게 그리게 되면 반지름이 1을 그리겠고요. 코사인 값은 이제 x 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이 각도를 좀 이렇게 찾아서 이거보다 작은 값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되는 각도 자체가 이제 뭐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 각도가 이제 3분의 파이에 해당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3분의 5파이. 이 가격이 뭐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x가 이제 2x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EX 보면 이제 4파이까지 즉 두 바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더 돌아서 각도가 생기니까 2파이를 좀 더하게 해주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3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얼마까지 또 여기다가 3분의 2파이를 또 더하니까 6을 더하니까 3분의 11파이 되는 건가요? 와, 이게 계산이 좀 잘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구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간 이 각도로는 이제 곧바로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2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죠.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2x가 3분의 7파이, 3분의 11파이 이렇게 처리가 돼서 값이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A, B, C, D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기 주어진 각도를 이제 전부 다 얼마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2로 나누기 해서 이제 4개의 숫자를 좀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는데 뭐 2는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더하기 3분의 7파이, 3분의 11파이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두 개의 이런 각도들이 뭐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좀 쉽게 처리가 되가는 그런 형태. 3분의 6파이, 2파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분의 18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3파인가요? 3분의 18, 3, 6, 18 어이구 3, 68, 6파이가 되죠. 6파이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을 더하게 해주면 문제 자체가 이제 8파이가 되겠고 2로 나누게 해서 정답은 4파이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삼각 부등식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학습했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조금 이제 달라지겠지만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서 공부를 해가면 되겠고요. 자, 2분의 1 되는 속도를 그어서 작아지는 부분들, 이 아랫 부분들, 그다음에 아랫 부분들 이렇게 해당하는 각도를 찾아가면 되겠고 저처럼 이제 단위원에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단위원을 그려서 2분의 1 그어서 이제 작은 각도를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 됐습니까? 각도들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문제에서 EX의 EX 범위하지만 4파이까지 돼서 범위가 이제 두 번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 여기 이제 3분의 17파이하고 3분의 11파이 이렇게 좀 생기는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면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에서 12항까지 합 주어져 있고 24항까지 합, 그 다음에 36항까지 합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항들 사이의 관계가 2배, 3배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들의 숫자들인데 뭐 수식에 의해서 뭐 풀이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논리 관계를 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등비 수열 AAR 쭉 해서 AR에 n-1승 n개 씩을 쭉 썼고요. 연결해서 AR의 n제곱에서부터 쭉 해서 또 AR의 2n-1제곱까지 또 n개를 또 썼고 AR의 2n승에서부터 AR의 3n-1 이렇게 해서 또 n개를 또 연결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요 합을 지금 우리가
SN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 부분들은 또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R의 N제곱을 끄집어내고 보면 AAR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다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식은 R의 EN제곱을 공통 끄집어내면 AAR 이런 형태로 해서 R의 N-1승 이런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합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SN에다가 R의 N승을 곱하기 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또 합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SN에다가 R의 EN승을 곱하기 한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좀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 즉 n개씩 합한 이런 부분들도 등비수열이 되겠다라는 이런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SEN을 구하게 된다라면 이제 두 개의 항들을 좀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SN 공통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S3N을 구하라 그러면 SN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R의 EN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뭐 굳이 수식을 하지 않아도 주어진 식의 특징들을 살펴서 그 논리 관계에서 알아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 좀 적용을 하게 되면 S12가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4라고 나와 있고, S24 이런 부분들은 S12에다가 1 더하기 R의 12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계산 기호가 지금 24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R의 12제곱이 4, 6, 24가 되겠고 R의 12제곱이 5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36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S3n에 해당하는 거니까 S12에다가 1 더하기 R의 12제곱, R의 24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 4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5 제곱이니까 이제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4 곱하기 31 이런 형태니까 1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24에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등비수열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SN 이런 부분들 공식, 뭐 그다음에 SEN 이런 부분들 공식, S3N 이런 부분들 공식해서 이제 공식 사이의 관계 이렇게 좀 알아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들, 자, 특히 이제 여기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의 이 부분에 이제 수열의 특징들을 자, 이렇게 이제 공통을 끄집어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공통 끄집어내서 살펴보고 해서 자, 이런 형태의 등비수열의 이제 특징을 이용한 그런 논리 관계에 의해서 식이 이제 어떻게 돼 가는지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죠?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좀 해놓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풀이는 어찌 생각해보면 그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식에서부터 연결해서 연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와 11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4보다는 좀 더 커야 되는 거겠고 12로 시작해야 되겠고, 그러면 기하분수니까 12란 숫자는 2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인수가 이제 2하고 3이죠. 이런 인수가 좀 없는 것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가 되는 건가요? 5에다가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8, 9, 10, 11 뭐 이런 숫자들이 되겠네요. 아, 4개의 숫자 정도가 더 나온 거군요. 이런 숫자들이 또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5도 있고,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하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4 더하기 이게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4 더하기 12분의 1, 4 더하기 12분의 5 이런 식으로 지금 4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5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를 좀 다 쓸까요? 12분의 7, 4 더하기 12분의 11 뭐 이렇게 좀 4개 숫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로 시작하면 5 더하기 12분의 1을 해서부터 5 더하기 12분의 11 이런 숫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11 사이다라고 했으니까 쭉 가서 그러면 10 더하기 12분의 1에서부터 10 더하기 12분의 11 이렇게 숫자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달라? 모든 좀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숫자들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4가 이제 4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2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줄은 또 5가 또 4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은 12 4번 있는 거겠고, 그죠? 그 다음에 12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계산 부분들 좀 효율적으로 잘 좀 살펴보면 전부 다 4번씩 있는 거니까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부터 좀 10까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2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럼 몇 번 있습니까? 4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7번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전체적인 연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4 곱하기 2분의 항수 자체는 이제 7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 곱하기 이건 12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24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또 얼마가요? 14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14 그럼 7이 되는가요? 4 곱하기 약분하니까 좀 77,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7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 9, 3, 이거 뭐 7 공통으로 좀 묶어서 할까요? 그럼 14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곱하기 7을 해서 이제 한 방에 계산해도 되겠죠? 그럼 16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되셨죠? 7, 7이 7, 놀래요. 4, 7이 28이었네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계산을 이렇게 못하죠. 7 공통에 7, 4, 7이 28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7 곱하기 3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3, 7이 21 해서 이제 210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무엇을 구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이제 구할 항목들을 좀 잘 정리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들을 좀 봤을 때 4로 시작해 가면서 4로 시작하면서 기하 분수가 되는 숫자들 4개, 5로 하면서 되겠고, 그 다음 뭐 6 더하기에서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여기까지 쭉쭉쭉쭉 채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두 다 더하게 되는 그런 형태다라는 사실을 좀 먼저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좀 이 숫자들이 개수가 좀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4개를 이제 직접 더하게 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렇게 좀 기하 분수가 되도록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좀 빼야 되는 그런 숫자들을 좀 채워서 놓고 좀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제 특징들을 살펴서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이 숫자들 이제 전부 다 4번씩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였고, 이런 숫자들은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틀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해 가는 이 방법이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수열이라는 부분들이 그때 이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약간씩 좀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나온 그 숫자들의 특징들을 좀 잘 살펴서 효율적인 계산을 해가는 것이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루트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P에서 BP 길이가 6이다. 세타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2세타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일단 좀 원을 좀 그려야 되겠고요. AB 좀 잡아야 되겠고, AB 길이가 2루트 10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는데, BP 이렇게 된 건가요? 길이가 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P 이렇게 잡아서 이 길이가 6이다. 당연히 직각 이렇게 처리되니까 피타고라스를 해야 되겠네요. 40, 36, 그럼 여기가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BA 이 부분들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갑자기 좀 2세타를 물어봤네요. 이런 것은 또 뭐 2세타 부분 좀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원이 갖고 있는 이제 성질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자, 중심에서부터 P를 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때 이제 요 각도가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니까 외곽 형태에서 여기가 이제 2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중심을 좀 5라고 해주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2세타 처리가 되겠고, 그럼 반지름이니까 이제 루트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 길이 자체가 2 이렇게 처리돼서 2세타 형태의 이제 뭐 코사인 값을 이제 구해가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코사인 2세타 해서 식을 세워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루트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10을 제곱하니까 10 더하기 10 되겠고, 2 제곱해서 4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20분의 20에서 빼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4, 4, 16, 4, 5, 20 이렇게 처리해서 코사인 2세트 값이 5분의 4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뭐 지름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P각 자체가 이제 90도 되는 이런 모양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심에서부터 만들어지면 세타에 이제 2세타 되는 이런 성질들, 이것만 좀 이렇게 좀 잘 살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도형 특징 좀 살펴가는 부분들이 참 살짝 가미되어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원 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변 길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D라는 것은 BC를 2대1로 배분한다. 이때 AD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형을 좀 살짝 그려봐서 무슨 뜻인지를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AB 길이 8 주어져 있고요. BC 길이가 6 주어져 있고 CA 길이가 7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이제 D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자, 내분하게 되면 뭐 2대1이니까 길이는 점은 4, 2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이랬을 때 이제 AD 이런 길이를 쭉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길이는 뭐 X라고 놓게 되었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도형적으로 특징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작은 삼각형도 있고 큰 삼각형이 있을 때, 이 B각이 좀 공통으로 보이죠? 자, 이렇다면 이런 건 이제 코사인 법칙, 코사인 B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삼각형을 처리하게 되면 코사인은 2배에 8하고 6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8 곱하기 6 들어가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 8제곱 64, 그 다음에는 6제곱이니까 36 빼기, 그때는 이제 뭐 7제곱이면 49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작은 삼각형일 때는 2배에, 이때는 이제 변 길이가 좀 4로 들어가야 되니까 8 곱하기 4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8제곱 64 더하기 16 빼기 x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식이 이제 서로 어떻다 같다 처리해가면 x를 구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28 공통에다가 또 여기 지워지면 이제 2하고 3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죠? 그러면 이제 2배에 100 마이너스, 여기가 그러면 100 마이너스 49에서 이제 51 처리가 될 것 같고, 여기는 3배에, 그럼 여기가 얼마죠? 70에 8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겠군요. 마이너스 3x제곱에 3x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38이 240에다가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죠? 51이었으니까 뭐 아예 안 되면 51 곱하기 쓰면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40에서 102를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3x제곱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8에다가 3 내려오면 되겠고, 그럼 x제곱은 4, 3, 12에다가 3, 6, 18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럼 x제곱은 46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x는 그러면 루트 씌우면 되는 걸까? 루트 46에서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지금 이제 맨 처음 도형적인 특징 좀 살펴봤을 때, B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로 좀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기를 접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 뭐 전체적으로 무난히, 연산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항 공차 조지 있는 등차 수열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좀 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항을 좀 우선 구하게 되면요, 공차가 5 되어 있으니까 5n,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니까 맞춰주려면 빼기 1을 처리해주면 이제 일반항을 좀 구해갈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4 플러스 n-t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일반항을 좀 간단하게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ak 플러스 1, 좀 이걸 좀 큰 걸 좀 먼저 써야죠. ak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값들이 이제 뭐 루트 안에 들어보면서 더군다나 이제 루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모에 2개씩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야 되겠다. 당연히 우리는 유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AK 플러스 1 빼기 AK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자 부분에서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이웃하는 항사의 차이니까 공차가 돼서 이제 5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모양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제곱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A2 빼기 A1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3 마이너스 A2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제곱 지워진다는 것이 이제 좀 보여져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쭉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규칙에 의해서 지워져 가게 되면 남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5분의 1에다가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그 다음 이제 뭐가 좀 A1이니까 뭐 초항은 좀 계산해야 되겠죠. 첫째 항이 4 돼 있으니 4라고 했으니까 루트 씌웠으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넣으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루트 AK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10에다가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이 값은 144가 되는 그런 항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건가요?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일반항에 대해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에다가 k 플러스 1, 그러니까 5k, 아니 뭐 n으로 바꿨는데 왜 또 여전히 또 k가 남아있죠? 좀 n으로 좀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an 플러스 1 이런 형태인 거니까 이제 n 플러스 1을 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5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14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5n은 140이 되겠고 그러면은 n 값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5, 20, 5, 8,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오, 이거 또 동그라미 했습니까? 28 이렇게 처리해서 28항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 가지 수열 루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 유리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뭐 풀어가는 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차곡차곡 지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연산하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좀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좀 살짝 좀 복잡해졌으니까 복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5번입니다. 삼각형에서 변길이 하나에다가 각도들이 쭉 주어져 있고 좀 문자로 좀 놔라. 변길이들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좀 삼각형을 좀 표시를 좀 해보게 되면요. A, B, C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A, B 길이는 4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B 각이 30도 주어져 있고 C 각이 또 45도 좀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BC 길이는 A, 그 다음에 AC 길이는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뭐부터 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대응변에 이제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B 길이는 좀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 45 분의 4는 이꼴 사인 30도 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B 값을 구해갈 수 있겠죠? B 값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사인 30도 2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2 루트 2 해서 B 값을 우선적으로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A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A 값을 좀 어떻게 효율명하게 좀 잘 구해갈 수 없을까요? 변기를 좀 표시해주면 4에 되겠고 여기 30대 있고 B 값이 이제 2루트에 나왔으니까 표시를 해주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45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것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길이가 이제 2, 이렇게 좀 얻어지죠? 됐습니까? 자, 2 해서 2루트 2 처리된 거니까 30도 돼 있고 이렇게 루트 2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쪽 변 길이가 그러면 2루트 3 해서 구해가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또 합하면 이 부분이 또 A 값이 돼가는 거니까 A 값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B분의 A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고 B 값은 우리가 이제 2루트 2 처리됐으니까 됐고 A 값은 2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를 약분하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되겠고 그럼 이제 유리화를 좀 해야 되나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6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2분의 루트 2. 부호를 좀 바꿔서 써놨군요. 위치를 좀 바꿔서. 그러면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좀 익히 많이 사용하던 사인 법칙이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잘 점검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센스 있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려면 이 각도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쪼개서 좀 각각 이제 변기 좀 살피고 또 이쪽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돼 있고 30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특수각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렇게 즉 A 값을 구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신경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인가요? 초항은 오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고 했네요. 중근이다 그러면 이제 판별식 알아봐야 되겠죠? 짝수 공식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의 제곱 AN 빼기 A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 결과는 중근이니까 0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AN 빼기 AN 플러스 1 더하기 7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항을 좀 시키면 되겠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돼서 7. 자,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 사이가 항상 7이다.
공차를 얘기해 준 거죠. 공차가 7이다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7n 초항이 또 5라고 했으니까 빼기 2 처리해주면 이제 일반항을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뭐 등차수열이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시그마 해서 1항부터 이제 10항까지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0항까지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자 이런 항들을 좀 넣어서 풀어가게 되면 이제 이건 뭐 부분부수로 못 고쳐가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건가요?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 분의 1 돼 있고 그 다음에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 분의 1 이런 형태로 고쳐야 되겠죠? 공차가 이제 뭐 7 되어 있으니까 뭐 7분의 1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항들을 좀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렇게 이제 채곡채곡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지워지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가는 거니까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으면 10항, 11항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네, 규칙적으로 좀 지워져 가게 되면 하하 7분의 1에다가 자 초항은 좀 가르쳐 줘 있으니까 뭐 1 집어넣어서 이제 5분의 1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항이 되겠습니다. 11항 이 부분들은 12를 집어넣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11을 집어넣으면은 77에 75가 되는 거예요. 예, 분의 1 해서 항들을 좀 써놓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면 75가 되겠고, 이게 5일은 5에다가 5, 5, 25, 15가 되는 거예요. 15에 14가 처리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약분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75분의 2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75분의 2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것도 좀 더하기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뭐 77을 답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게 좀 살짝 좀 응용이 좀 돼 있긴 한데요. 뭐 초항 가르쳐져 있고 그 다음에 중근 간다고 해서 뭐 판별식 한 거니까 뭐 무리 없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공차 이렇게 좀 나온 거겠고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좀 알아가는 거겠고 이러면 이제 1차 부분들이 이제 분모에 2차 이렇게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분분수로 고쳐서 풀어가야 되는 어찌 생각하면 뭐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뭐 두 개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이제 살짝 좀 복잡해진 요소도 좀 보이니까 복습은 좀 철저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이 가르쳐진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물음에 답하라. 이런 항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2항하고 6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항 이렇게 처리되는데 사실 2항하고 10 이렇게 합하게 되면 뭐가 되죠? 12항이 되겠고 이건 좀 간단하게 주면 3배의 6항 이렇게 처리되는. 자 이런 부분 이제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등차 중앙 이론을 좀 써서 66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6항이 22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첫째 항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2 플러스 5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차가 5, 4, 20을 그러니까 공차 4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240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n을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같습니다. 그럼 뭐 합 공식이니까 2분의 n에다가 2a 해주니까 4 되겠고 n-1 공차 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2n 제곱이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얼마다? 242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n 제곱이 12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n은 11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등차 수열 항목들 중에서 좀 평이한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문제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합공식을 알면 무난히 풀어가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거는 평이하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모두 구해달라 이렇게 되네요. 와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좀 이렇게 좀 그려서 만나는 각도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시겠죠? 됐습니까? 뭐 4파이까지 됐으니까 뭐 2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무난히 처리할 건데 저는요 역시 단위원에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할 겁니다. 사인은 y값에 해당하고 코사인은 이제 x값에 해당하니까 눈용 이런 형태의 풀이가 되거든요.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렇게 그어서 생기는 각도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처음 생기는 각도 지금 생기는 각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허허허허. 아, 지금 이 그래프를 좀 제가 좀 너무 성의 없게 그렸는데요.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와,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그 위에 그림을 좀 잘못 그려놨군요. 뭐 이거는 이제 사인 x 그래프를 그린 거고, 이거는 좀 이항시키게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오, 그럼 이제 부호를 좀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이런 각도를 찾아가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제 이런 각도들이 이제 답이었는데 그 각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각도를 구하게 되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 각도는 이제 4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생기는 각도는 이제 여기다 이제 2파이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처리해주고 2파이 더하기 4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 값을 모두 구해달라. 그럼 이런 각도들을 이제 열심히 다 쓰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자, 이게 지금 단위원에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이제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신경 써서, 여러분들도 저 가급적이면 문제 단위원에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익혀가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지 않고 풀이를 하게 되게 되면 조금 이제 좀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좀 단위원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봅니다. 로그 함수와 a, b, 18 세 개 숫자, 점점 커지는 숫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fa, fb, f18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세 개의 항이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등차 중항 이론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fa라는 것은 뭐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3의 a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18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고, 결과는 2배의 가운데항 로그 3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로그의 기본 성질이니까 18a 나오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b제곱이 되겠다 해서 결과식을 좀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애로사항이 생기네요. 지금 문자는 지금 2개가 돼 있는데 식은 좀 하나가 돼 있고, 이때 좀 만족하는 AB를 구해야 되는데 합을 또 구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주면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한 자연수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자연수 A,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를 좀 찾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8을 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9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A 이 부분들이 B 제곱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일단은 A 값은 이제 2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이니까 B 값이 6 해서 결과를 좀 일단 하나를 좀 구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일단은 2라는 인수는 좀 있어야 무조건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좀 숫자를 좀 키우면 8까지 가능합니까? 8 하게 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 3, 12 해서 B 값은 좀 이제 12 이렇게 좀 얻어지는 그런 모양.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크기 순서가 또 유지가 돼야 되는데 A, B, 18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해가야 되면 이때 좀 8이 되겠고, 8, 12, 18 이 순서니까 이때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이렇게 처리해서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자체가 뭐 로그 함수라는 부분들이 좀 관여가 돼 있지만, 로그 함수 돼 있고 뭐 돼 있지만, 뭐 등차 조항 돼 있을 때 뭐 대입해서 이 관계식 구해가는 거 뭐 어렵지 않게 좀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문자가 2개인데 식이 이제 하나가 돼 있어서 이제 부정방정식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조금 좀 당황할 여지가 있는데, 따르게 좀 식 만드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좀 여기겠고, 부정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문자 조건에 의해서 이제 찾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찾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자체를 알게 되면요,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A 값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소 2에다가 좀 더 숫자를 키워가면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도 어렵지 않게 두 숫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변길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뭐 삼각형 만들어서 A, B, C 표시를 좀 해보면 되겠죠. A, B 길이 3, B, C, A, C 길이 5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B각하고 C각 이렇게 됐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은 뭐 센스 있게 이제 180-A각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sin A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가 뭐 3분의 2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살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삼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넓이라는 것은 뭐 2분의 1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는데요. 3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2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약분하고 또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5 루트 2에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BC 길이가 주어져 있고 A값이 60보다 작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뭐 코사인 A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위에다가 이제 BC 길이 변길이 A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9 더하기 25 빼기 A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이제 코사인 값 구해가는데 이제 각도가 이제 60도보다 작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이게 얼마나 되죠? 이게 6에다가 30분의 34 마이너스 A제곱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 60도 값이 2분의 1이니까요. 각도가 이제 작아진다는 얘기는 코사인 값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0도는 아니겠죠. 1보다 작은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뭐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34 마이너스 A 제곱 처리해서 간단하게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30 처리해주면 되겠고 간단히 풀면 되겠죠. A 제곱은 얼마보다 작은 건가요? 가서 빼주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거죠? 2에다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9가 됩니까?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쪽을 좀 풀게 되면 A제곱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풀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2보다 크다 처리가 되겠고 이쪽은 루트 19보다 작다 해서 공통부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19보다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정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코사인 법칙 좀 알아보면 되겠고 또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공식 알아봤던 1번 문제 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고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되길 바라고요. 그 앞에 있는 문제들 조금 재밌는 문제들 몇 개 존재했었는데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